이 영상은 교과서의 작품 더 읽기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살펴볼 작품은 채만식의 태평천하라고 하는 장편소설입니다. 193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서울의 대지주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장편소설인데요. 당시 사회의 모순과 부정적 인물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죠. 제목 태평천하는 일제강점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목과 당대 현실은 서로 반대죠. 제목은 반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인공, 그 주인공의 잘못된, 왜곡된 인간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체 줄거리를 잠깐 살펴봅시다.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한 윤직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죠. 양반 가문과 사모돈을 맺어 족벌을 고치는 등 뼈대 있는 가문 행세를 하려고 들고요. 특히 손자인 종수하고 종학을 출세시켜서 권력까지 확보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의 출세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뻔하죠. 결국은 일제에 붙어먹는 부역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집안 제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아들 창식은 노름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고요. 그리고 딸은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결국은 시집가서 쫓겨오게 됩니다. 기대를 걸고 있던 종수라고 하는 손자는 술과 여자에 빠져 있고요. 그나마 제대로 된 손자 딱 하나입니다. 종학이라고 하는 인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손자는 경찰서장이 돼줄 거다. 철석까지 믿고 있는데요. 경찰서장이 되는 대신에 경찰서에 잡혀가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검거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윤직원 영감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것이 소설의 결말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은요. 윤직원 영감이 전보를 받고 나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단어가 좀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낯설 수 있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내용을 따라가 봅시다. 윤직원 영감은 소매를 걷어올린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길게 우는 소리를 내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적대가 있느냐? 불황당같이 탐관오리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물론 일제 때니까 일제가 다 지배하고 있겠죠.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즉 조선시대 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많은 사회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제강점기가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 그러나 친일 세력에게 일제에 붙어먹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호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아라. 거리거리 순경들이고 고을고을마다 일제가 공명한 정치를 벌여주고 있으니, 즉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직이나 좋은 세상이냐, 일제에 협력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일제는 수십만 명의 병사들 일으켜가지고 우리 조선을 보호하려 왔으니, 아니죠. 본인을 보호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부자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본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어째서 가난한 사람 생각을 한다는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망천을 불안당패, 즉 사회주의자들의 동조를 했는가 말이다. 거기 참섭이라고 하는 거는 간섭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의 일에 끼어들었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개인적인 자신의 안위만 보장이 되면 그것을 태평천하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놈의 자식은 오로지 부를 늘리는 일에만 종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몸짓이 어찌나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여선 가족들은 이 방바닥을 때리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뭔가 정신이 나가거나 잘못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의 빛이 눈에 나타났습니다. 착착 깎아주길로. 누구겠어요? 자신의 기대를 배반한 종아기를 말하는 거죠. 그놈을 내가 편지해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걸 100년 징역을, 그렇게 사랑하던 손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자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뭐 혈육이고 뭐 가족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내 돈을 이어받을, 내 돈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뭐냐, 그놈한테 엄청난 재산을 내가 나눠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회주의 하는 놈을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차라리 기부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죽일 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이 태평천하에 뭐가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 사회주의자의 동조를 하고 일제에 한거하는 사회주의자의 동조를 한단 말인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 윤직원이라고 하는 인물의 현실의식이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구절이 작품의 제목과 연결이 되죠. 현실은 이것과 정반대. 온 민족이 이렇게 소수의 일제 부역자들, 친일 반민족 분자들을 제외하고는 태평천하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민족이 노예가 되어 고통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자, 이런 인물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통해서 당대의 잘못된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주제는 일제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 갈등과 이로 인한 가족의 붕괴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살펴보았습니다.